오늘도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이고요. 지금 우리 증시 보시면 하락하는 종목이 1,900개 가까이가 됩니다. 중국을 따라서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줄 알았는데 일본이라는 또 하나의 변동성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일본에서 이시바 총재가 선출이 되면서 현재 엔화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낙폭을 확대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1.2% 가까이 빠지면서 2,617선까지 빠져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하락, 76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루 쉬죠. 목요일도 하루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좀 거래 대금 자체가 좀 한정적인 모습 오늘 시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또 발표될 ADP 고용 지표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전략들을 좀 새롭게 잡아보면 좋을지 주식라방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앞으로 살펴보면 좋은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원탑 종목도 함께 뽑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QR 종목입니다. 오늘 증시 일정, 중요한 일정 같이 살펴주시면서 마지막에 QR 종목까지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다 방송 이후에 모두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오전이랑 또 다르게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또 휴장을 앞두고 자세한 전략들 함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이번 주 맞아요. 이 휴장일들이 좀 제법 중간중간 끼어있다 보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앞으로에 대한 증시 방향성 오늘도 한번 다시 되짚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제가 또 함께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계속 시청하셔야지만 얻어가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굉장히 수급이 제한적인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 낙폭을 좀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또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약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 분위기 오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건 참 국내 증시의 특유의 어떻게 보면 이제 특이점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매일같이 만약에 이번 주가 연속적인 장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딱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속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5일 동안 내일이 조금 조정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보면 이렇게 띄엄띄엄이다 보니 하필이면 또 지수가 고점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의 타이밍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증시에서는 뭐 레바논이나 뭐 이런 이스라엘, 이란 이런 중동 리스크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는 항상 이 이슈를 갖고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어요. 단기간에 조정에 항상 따라붙는 이슈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 사이에서 사실상 이게 이번 연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고 그 전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이슈들이에요. 근데 하필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항상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었다는 점.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제가 이런 브리핑들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인드셋을 좀 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증시가 8월달과 9월달 굉장히 좋지 못했던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두고 경기 침체에서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명분을 놓고 여기저기서 좀 말들은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은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뭐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빠지는 이유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기식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있지만 사실상 조정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또 지금 지수 차트를 좀 같이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의 타이밍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갔다 바닥 잡고 그래야지만 그 바닥이 더 견고해지듯이 지금도 그런 구간들이 좀 지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수급적인 현황을 좀 같이 볼 텐데 지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6%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매도세를 좀 과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큰 매도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점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 증시에서도 한번 양시장이 모두 1%대, 2%대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하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잘 올라가던 지수가 갑작스럽게 고꾸라지면서 마이너스 1%, 2%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날 변동폭도 상당했지만 그 변동폭을 보여주면서도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현재 증시의 상황은 어느 정도 바닥잡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우리가 전반적인 큰 축에서 본다면 금리나 사이클로 인한 증시의 추가적 상승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까지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좋은 종목들을 좋은 테마를 여기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담으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이 증시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뭐 수급 상황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해칭 관련된 테마들이거든요. 시장이 빠질 때는 해운주, 유가, 곡물, 방산주들이 움직이고요. 반대로 시장이 좀 상승이 나온다. 그럼 뭐 2차 전지,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시장의 대응이 활발하고 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 상황에서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구간들을 좀 우리가 변칙성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 내가 조금 실시간 대응이 좀 힘들고 느긋하게 좀 투자하시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는 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이번 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요일, 목요일은 증시가 휴장이에요. 근데 또 화수목금 이 4일 동안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2부에서는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되는 이슈들 또 준비해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챙겨보시면서 오늘도 수익 볼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변동폭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이 이번 주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 상황만 두시고 말씀을 하셨을 때 현재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럴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은 종목과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식라방에서 잘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원탑 종목들과 QR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주식나방의 메인 코너 종목과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저희가 오늘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테마죠. 방위산업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도심을 공습을 했습니다. 분쟁 발발 후 이렇게 도심을 공습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을 또 암살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세가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좀 방산 그리고 가스, 정유주 등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꽤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 두 가지 바로 가져왔습니다. 스페코와 대성하이텍 이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스페코는 아스팔트 그리고 콘크리트 제조에 필요한 아스팔트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외국인이 대량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전에 16% 넘게 상승하기도 했던 종목이죠. 대성 하이텍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포탄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늘 17%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10%대 상승 중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은 스펙코도 좀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좀 갭상승하기도 했었고 네. 상승 부분을 두고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관점으로 보기 좋은 대성 하이텍을 좀 스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성 하이텍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두 종목 모두 좀 한 번씩 살펴주시죠. 네, 대성 하이텍을 픽하긴 했지만 스펙코도 아까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이 스펙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펙코는 이제 오늘 장중에 20%가 넘게 거의 23% 가까이 상승폭을 좀 확대했던 현재 방상주로서는 대장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 주식 라방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께 QR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수익을 챙겨보기도 했었던 그 종목인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최근에 이 하락 구간을 멈추고 그리고 바닥을 잡으면서 이 구간 안에서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차트상에 제가 아마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 상승보다는 눌림목을 맞고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띠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차트를 봤을 때 하단 구간에서 다시 매집하기에는 나쁘지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물론 실시간으로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대장주로서 오늘 당일이나 혹은 내일까지 단타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내가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눌렸을 때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꽤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두 개의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이 종목은 어느 순간부터 이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지지 구간을 만들었어요.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다시 한번 튀어 오르면서 정확하게 이 선까지는 상승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간이 정확하게 5,500원대 라인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차트만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눌렸을 때 담고 올렸을 때 팔아라. 지금 바닥에서 3,250원에 잡아가지고 위에서 5,500원에 팔아도 사실상 50%가 넘는 수익을 이 차트 안에서만 먹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 더 완벽하게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잡아채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눌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면서 바닥 구간에서 최대한 매집을 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분봉상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구간 안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속폭 말라가는 과정들이 차트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오늘의 일본 캔들은 사실상 그 전에 있던 고점 구간에 대한 이 매물들을 좀 흡수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적어도 조금 더 눌렸을 때부터 접근을 조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제가 픽한 대성 하이텍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전반적으로 스펙코보다는 조금 뒤늦게서야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어쨌든 스펙코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 말부터 좀 바닥이 조금 확신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났고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7월 달부터 이 구간이 좀 나타났죠. 근데 보시면은 이 구간 안에서 이번에 1차적인 상승이 좀 만들어지고 났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줬지만 어찌됐든 다시 한번 그 전에 있는 고점들에 대한 매물대를 오늘 조금 소화해주는 윗꼬리 달린 캔들들이 오늘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고 아까 봤던 스펙코는 미리 올라간 상태에서 눌림목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스펙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정확하게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분봉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오늘도 계속 위에 있는 구간들을 저항대를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올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윗꼬리를 칠 때마다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 전에 있는 매물대를 흡수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오늘의 갭상승 구간까지의 지지를 좀 받아주려는 모습들이 현재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함께 공략을 조금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략을 좀 잡아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4,900원 밑에서는 접근을 좀 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 4,780원 현재가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도 부담 없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절가가 좀 명확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것처럼 손절가는 대략 4,400원 정도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올라갔을 때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자, 오늘 고점 있죠. 오늘 고점 5,320원에 지금 고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5,300원쯤에 직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추가적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도 이 단타 관점으로 지켜보시기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단타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하루도 괜찮지만 내일까지 조금 끌고 가셔도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항상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오늘 이 1시간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시간 브리핑 추가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왼쪽에 QR코드를 찍으시고 함께 오셔야지만 제가 이 박스통신망 안에서 추가적 브리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또 우리가 담으라 그러는데 또 빠지고 있어요. 손절가까지 가면 어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다라고 이런 드리는 브리핑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 스페코와 함께 대성하이텍 살펴봤는데 원탑 종목으로 대성하이텍 꼽아주셨습니다. 아래 보시면 지금 가격 전략도 나가고 있죠. 진입가 4,900원, 목표가 5,300원, 손절가 4,400원 이렇게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진입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바뀌는 시장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옆쪽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만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요. 팍스통신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팍스통신방에서는 방송 이외에도 다른 시간에도 시장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움직일 때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해운 물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이 또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1977년도에 파업을 한 이후 47년 동안 없었던 파업이 곧 진행될 수 있다는 이 소식에 오늘 해운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STX 그린로직스와 저희 페노션 두 종목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한 번씩 좀 공략을 했었던 종목들이기도 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원탑 종목 꼽아주실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두 개의 종목, 특히나 이제 낯익은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네.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한번 60%가 넘는 수익을 한번 챙겨본 적이 있는 맞습니다. 그 종목입니다. 네. 근데 오늘도 역시나 대장주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해운주에 대해서는 제가 STX 그린로직스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그린로직스 저번에 저희가 60% 넘는 또 상승률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 함께 또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우리가 1차 그 라이브 배틀을 진행을 했을 때도 방산주를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2차는 해운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장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오늘 이제 우리가 해칭 테마로 시장이 빠질 때 어떤 테마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방산, 유가, 해운, 곡물 이 네 가지 테마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방산주와 해운주들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 해칭 테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STX 그린로직스를 일전에도 한번 수익을 봤었지만 이번에도 또 픽을 한 이유 한번 같이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차트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명확하게 좀 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두 개의 차트는 일단 첫 번째로는 페노션을 좀 두고 봤을 때 아시겠지만 이 페노션은 예전에 해운주로서도 굉장히 대장주를 유지하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일전에는 2000년대에는 이 사실상 35만 원의 주가를 형성해주고 있던 종목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뭐 배당락도 있고 감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좀 거쳐오면서 4,000원이 됐어요. 30만 원짜리 주가가 3,000원이 됐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내려왔는데 자, 이 내려온 시점에서부터 차트를 좀 보자 하니까 2020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분발해서 9,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줬던 그런 상승폭이 차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줄여서
보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가고 아까 앞서서 1차에서 봤던 이 스페코 같은 차트가 좀 나타나고 있죠. 바닥 잡고 위에 찍고 바닥 잡고 위에 찍고 지금 계속 이 차트도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땐 사실상 이 페노시아는 막 하루에 막 20% 30% 상한가도 가고 그렇게 가는 드라마틱한 그런 수익률을 주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듭해서 상승을 조용조용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3,000원대 이제 막 4,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잡아도 사실상 단기 수익 관점으로 조금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해칭 투자나 단타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한 배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타는 사실상 당일날 짧게 보는 종목들인 거잖아요. 근데 단기 스윙은 말 그대로 길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가정을 둔다면 해칭 투자로 공략하는 종목들은 사실상 완전히 짧게 완전히 단타로 보거나 뭐 하루 이틀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운주는 지금 전반적으로 뭐 페노션이 부대장주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볼 종목은 오늘 단타 관점으로 볼 STX 그린로직스입니다. 한번 차트를 같이 볼 텐데 STX 그린로직스는 이미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와졌다가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 차트도 지지와 저항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10,000원 밑에서 잡아서 17,000원 구간까지 끌고 가는 게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항대를 돌파하냐 못하냐 그 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선택을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돌파를 노려보는 단타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을 그래서 단타 관점으로 좀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보시면 1차적 상승이 나왔어요. 장 초반에. 상승 나오고 눌림목이 저점도를 깨가면서 쭉 내려왔죠.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하단을 찍고 내려왔는데 갑작스럽게 장대 항목이 또 뜹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한 4%대 가까운 5%대 슈팅 구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제법 좀 실린 것을 차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오늘 직전 고점에 대한 이 단타 물량들을 다시 재흡수하고 있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받쳐지고요. 또 한 번의 상승을 준비하는 시도를 현재 차트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전략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 공략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15,000원대 접근 좀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오늘 직전 고점을 넘어서 15,500원대 한 500원 정도만 우리가 그래도 한 5% 이상의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두시고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한번 해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매수도 분할 매수를 한다면 매도도 똑같이 분할 매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15,500원쯤에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추가 상승으로 완전한 돌파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매도를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오늘 좀 만약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장대 항목이 슈팅이 나왔다라고 한 구간이 있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 캔들인데 이 캔들에서 현재 시점이 저가가 14,45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캔들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추가적 상승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 기준 캔들을 깬다면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매도가, 이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 했을 때 14,500원 정도, 혹은 내가 조금 더 1%라도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14,400원까지 열어두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단타 관점으로 공략하시기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종목 우리가 또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위산업도 그렇고 이렇게 해운주도 그렇고 단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사실상 지금의 시점의 포인트예요. 왜? 시장 빠질 때만 툭툭 튀어오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리도 못하고 혼자서 떨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찍으시고 박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브리핑들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 빠진다, 곡물 관련주 움직인다, 그런 브리핑들도 꾸준하게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시장 대응하는 방법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 박스통신망으로 꼭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탑 종목 STX 그린로지스 저희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수익도 한번 안겨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략까지 잡아서 드리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지금 공략을 잘 해서 이 종목 공략하신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15,000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고요. 15,500원에서 분할 매도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손절가 14,500원까지 저희가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잡아드리는 전략만 그대로 잘 잡아보셔도요. 다양하게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까지 안정적으로 조금 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QR 종목 준비했습니다. QR 종목까지 꼭 받아보셔야 되는 이유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QR 종목까지 꼭 챙겨가셔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도 그리고 시장이 잘 갈 때도 내 계좌의 수익이 어느 정도 찍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오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내는 분들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상승하는 분들 있습니다. 바로 주식나방과 함께 하시고 또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상승률과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저희가 전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늘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라방은 방송 중에 또 시장이 열려있는 중에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주식라방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QR 종목, 원탑 종목까지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QR코드만 스캔하고 들어오신다면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나 저희가 이번 달에도 많은 종목들에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승률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월 초에 저희가 VT 화장품 관련해서 드렸습니다. 실제로 VT의 경우에는 주식나방에서 정말 여러 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저희가 무려 26% 넘는 상승률 안겨드렸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관심 종목으로 살폈던 종목이었는데 저희가 QR 종목으로 잡아드리자마자 이렇게 2거래일 만에 25%의 상승률까지 STO와 묶여서 함께 가져가셨습니다. 여기에 넥스트칩 바로 오늘이죠. 오늘 상승률 47%까지 다시 한번 또 갱신을 하면서 저희가 여기 남겨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름이 지났지만 저희가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강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전략까지 다 잡아드렸었는데 상승률 보세요. 63% 넘는 상승률까지 저희가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네온테크
헬로텍스 그리고 이노메트리, 미래반도체 포함해서 다 10%대 넘는 상승률 시원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저희가 2번이나 공략했었던 라이콤 2번 모두 6%, 13% 넘는 상승률까지 각각 안겨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그날그날의 공략 포인트들, QR 종목들만 잘 챙겨보셔도요. 다양한 전략과 함께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만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요.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과 관심 종목들까지 레포트에 담아보셔서 다양하게 전략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주요한 일정들, 살펴볼 만한 일정들과 함께 QR 종목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이틀을 쉬어도 이번 주는 이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들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되는 일정들, 이슈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이번 주 사실 9월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9월의 마지막 개장일인데 우리가 좀 쉬고 오면 수요일부터는 우리는 10월의 첫 거래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슈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은 개별적으로 이슈보다는 오늘 밤에 이분은 좀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또 태도를 좀 돌변하긴 했지만 우리에게 조금 악감정이 있는지 증시를 계속 누르는 분이죠. 제롬 파월 연준 위원장이 여기에 이 전미신물 경제협회에 대한 연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증시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국내 증시 쉬지만 밤에 이 미국에서는 하나의 일정이 있어요. 해운 업종에 관련된 일정인데요. 미국 항만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해양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인데다가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슈로도 부각이 되고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해운 자체의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다른 이슈들보다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보면 장 초반에 살짝 지수가 올랐을 때 그때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선방을 해줬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나 기타적인 대형주들 위주의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지만 여기에 따른 일정들은 수요일 날 우선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량에 따라서 사실상 추가적인 성장인지 하회인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어느 정도 주가를 또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목요일에는 AI 관련주들이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이슈로 챙겨보기에는 조금 약한 모습이지만 별다른 이슈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S10을 시리즈를 출시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또 AI가 탑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AI 관련주들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전에도 보면 폴라리스나 한글과 컴퓨터 같은 AI 종목들이 시세를 또 주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세를 준 게 바닥에 대한 매집인지 아니면 잠시 반짝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전기차의 이슈가 조금 강한 게 많은데요. 유럽연합이 중국산 수입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관련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가 된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번 주 동안 움직일 테마들, 일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더 이 일정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대장주와 후발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슈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해운 관련주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항만노조가 내달 1일 총 파업을 예고를 했어요. 내달 1일이라고 하지만 내일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물류시장에 대혼란이 또 초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운 관련주들이 시장이 빠지면서 다른 여타 해칭 테마들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미국 물류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해운 관련주들도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그러면 관련주의 주가들은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STX 그린로직스나 뭐 흥하해운, 뭐 페노션, H&N 등등 여러 가지 해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줬었는데 일단 우리가 같이 차트를 볼 종목은 STX 그린로직스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좀 살펴보기도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단타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최근에 해운 관련주들의 대장으로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차트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지와 저항이 차트상에서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바닥에서 잡는 게 아니라 거의 저항대 꼭다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 확실하게 손절과 매도가를 정해두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정말로 총파업이 진행이 되면서 뭐 글로벌 공급망에 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좀 끼치게 된다면 반대로 이 관련주들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대도 돌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 분할 매도 항상 우리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원래 STX 그린로직스가 대장을 하기 직전에 흥하해운이 사실상 증시에서는 대장이었어요. 보면 이 종목은 1,500원대, 1,8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300원까지 지지와 저항의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가파른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 상승 나오고 나서 거의 눌려 앉았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도 한번 수급세가 좀 붙어주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조금씩 낮아지는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고점도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이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기다려야 되냐면 고점과 저점이 어느 정도 마주치는 이 수렴 상태를 좀 기다려야 돼요. 수렴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손절가를 좀 잡아두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지금의 만약에 지지 구간을 두고 단기로 완전하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조금 눌렸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대응 가능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 제가 그래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종목도 만만치 않은 종목이거든요. STX 그린로직스나 흥하해운보다 재료성을 따진다면 이 종목이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아까 흥하해운보다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흥하해운은 지금 쭉 내려가는 수렴 상태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 중이라면 이 종목은요 지지와 저항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더 깨지도 않고 고점을 다시 향해서 올라가는 차트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잡아간다면은 사실상 지금의 현재 시점과 지지 구간까지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수익 관점으로 평단가를 낮춰가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평단가를 어느 정도 한 1,800원대 이때까지만 좀 맞춰준다면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지지를 잡고 올라갔을 때 3,000원까지만 노려보면 우리가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못해도 40%와 50% 가까운 수익을 이 한 종목에서 챙겨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종목은 한번 이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폭이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근데 그런 종목들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으시고 여기에 팍스통신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직접
뭐 매수 가이드나 이런 전략들 브리핑들 해드릴 테니까 함께 꼭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테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아까 봤던 전기차의 이슈들인데요. 아까 전기차 뭐 인도랑이나 뭐 이 투표에 관련된 이슈들이나 이슈는 굉장히 많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월가에서도 잇따른 리포트들이 발간이 되면서 테슬라 그동안 조금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품게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차량 인도량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시장은 테슬라가 지난 3분기에 모두 46만 2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6%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중소형 주들의 이 매출이나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한 6%면은 사실상 적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고래 같은 기업이 6%나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들도 분명히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두고 관련주들을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신 로이 대표님이 참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의 차트 지금 보면 이 종목은 상장된 지 그래도 몇 년이 채 되지 않은 아직 이제 막 유년기를 막 거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뛰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아쉽게도 8월 5일 날 증시가 좀 떨어졌을 때 이 종목도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고요. 이 빠진 구간을 다시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최근의 이슈들,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나올 또 추가적인 기대감까지 여기에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계속 모여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직전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지지구간을 잘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간중간 계단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사실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보면은 페로션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하루에 기대하는 막 5%, 10%씩 막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공략하시기 적합하겠죠.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이제 2차 전지가 시장을 지배했을 때 그때는 이제 에코프로가 누가 봐도 대장주였잖아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사실상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그룹주들이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75,000원대의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다시 한번 직전 저항대인 15만 원대까지 대략 100%가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제법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완전하게 돌파가 되고 지지가 명확해졌을 때 그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저항대를 완전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돌파하고 나서 우리가 지지를 받쳐줬을 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75,000원대 지지가 좀 잡혀 있다라고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75,0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여러 번을 해가지고 평단가에 좀 맞춰주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 공략하시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좀 매일같이 수익 보고 싶고 빠르게 수익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보면 되냐? 자,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자동차 화재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제법.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전기차와 2차 전지에 관련돼서 한번 시세 상승을 주었던 종목이에요. 보면 이 종목도 이 일전에 이 2차 전지의 시장이 있을 때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른 종목보다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2차 전지의 종목이라는 이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잡아놨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때 당시 시장의 상승이 좀 이루어졌을 때의 저점을 깨지 않고요. 지금 이 구간이 이 종목의 지지대가 됐어요.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하더라도요. 지금 딱 위치가 어디예요?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이
박스 안에서 정확하게 중간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조금씩 나눠 담는. 사실상 이제 단기 스윙 관점으로 봐도 좋지만 이런 종목들은 단타 관점으로도 보면 지금 1차적인 상승이 최근에 또 한번 나왔잖아요. 이 캔들. 이 기준 캔들을 두고 최근에 또 지지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략을 한다면 이 지지 구간에 손절가를 두고 단타로 공략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종가 배팅이나 아니면 단기 스윙 하루 이틀치 정도 그 정도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서 하시면 손절가도 못 정하고 매도가도 못 정하고 지지 구간 어딘지도 모르겠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요. 박스통신만 오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QR 종목 공개하기 전에 앵커님께 한번 듣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관심 종목 총 2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함께 엮여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두 관심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만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잠시 후에 공개할 그 QR 종목과 함께 이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기왕이면 여러 개 챙겨가면 좋잖아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QR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 QR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오늘 QR 종목은요. 제가 이제 일전에도 계속 현재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네.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2가지가 있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장에 금리나 사이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수혜를 받을 기술주와 성장주를 보거나 아니면 그게 기술주가 어떤 건지 모르겠고 성장주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된다? 실적주를 봐라. 사실상 이제 3분기 실적이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이랬지만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여기에 따른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테마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에서 또 여기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가 화장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럼 우리가 지금 화장품을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자,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라이프를 제품을 유통하는 이커머스 업체예요. 천연 유래 성분의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화장품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은 늘 재미가 없어요. 다 이제 어떤 화장품을 판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여러분들께 구미가 좀 담길 재료를 하나 갖고 온다면 2분기 실적에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고성장세를 지속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공략하는 이유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이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에 칼을 빼들었어요. 안 되겠다. 이제 경기가 계속 침체될 것 같으니까 경기를 좀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급 준비를 인하하는 등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갑자기 또 준비를 했죠. 지준율 0.5%포인트를 낮춰서 190조 원을 푼다라고 해요. 유동성 공급 긴급 처방이나 이 중국 수출 관련 화장품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최근에 이걸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중국 매출이 부진하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매출이 좀 약해졌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 매출들을 또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부진했던 매출들을 회복시킨과 동시에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중국이 다시 경기 부양이 되고 이 소비자들이 다시 소비를 어느 정도 좀 많이 끌어내신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죽었던 매출들이 다시 살아나겠죠. 그럼 화장품의 기업들은 어때요? 기존의 매출들도 가져오고 지금 최근에 뚫어주고 있는 이 매출들도 추가적 상승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추가적인 실적들도 상승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적 관련주로 화장품을 살펴볼 타이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외국인들의 이 투자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보유 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32.14%였던 걸로 봤는데 이 사실상 기존에는 29%였다는 거예요. 근데 5% 이상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 특히나 대형주에서 5%가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국콜마나 LG생활과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잡아볼 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 분석으로 좀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이 종목 바닥을 잡은 지 꽤 됐습니다. 올해 4월 달쯤에 바닥을 1차적으로 잡아주고 한번 시세를 준 그런 종목인데요. 8월 달에 물론 시세 하락이 한번 있었지만 이 구간을 더 이상 깨지 않고 바닥 다지기를 꾸준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잡는다면 거의 바닥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보면 이 종목 많이 올라갔을 때 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지금이 포인트다.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도 잡기 쉽다. 그게 이제 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꼭 함께 하셔야지만 공개되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QR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그중에서도 화장품이죠. 또 역시나 바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아래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방송 이후에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